안녕하세요. 임춘희 작가입니다. 작년에 6월에 이제 겨울바람 개인전 끝나고 조금 쉬었어요.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서 쉬다가 다시 이제 슬슬 시동을 걸어서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준비를 해왔고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가 너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 라는 전시명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 걷는 사람 아니면 산책자 주제로 많이 작업을 해왔는데 모든 것들이 길에서 만나는 것들이나 또 제가 이제 길을 걸으며 느끼는 것들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의 인생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인생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 인생이라는 그 길 위에서 그 걷는 사람처럼 그 길 위에서 만나는 것들이 다 하나하나의 주체라는 거죠. 주인공들이에요. 저만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풀 하나도 주인공이고 내 시선이 가는 것들이 나에게 말을 걸고 그럼으로 해서 또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또 애정이 생기고 그런 애정이 생기면서 또 마음이 두근두근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슬프기도 하고 왜 이렇게 미묘한 그런 감정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이 전시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느 날 클로저라는 영화에 나왔던 그 음악 속의 가사예요. 그 음악을 들을 때 제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마음에. 그래, 그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이 음악도 그림 같고 인생 같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하고 많이 맞아떨어져서 이 제목으로까지 갖게 됐습니다. 네. 제가 산책을 참 좋아하는데요. 20대 때 산책, 그때도 이제 땅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느낌이 참 좋더라고요. 살아있는 그 느낌을 확인받고 싶은 느낌? 걸으면서. 꼭꼭 밟는 때가 많은데 걸어가고 있다. 내가 땅 위에. 그리고 땅에 뿌리 내리고 있는 느낌. 나무처럼. 그런 적이 좀 많았어요. 20대 때부터. 20대 때는 또 대학 졸업 후에 독일에서 유학을 했고 그때는 또 그 도시 자체가 또 나무와 숲이 많은 곳이라 산책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종종 그렇게 산책을 자주 했고 또 한국에 와서는 서울에서 8년을 살았는데 그때는 산책을 많이는 못했어요. 즐기지는 못했는데 걷는 거는 좀 좋아해서 많이 걷긴 했지만 그게 막 산책이다, 나의 뭐 마음을 정화시킨다 그런 느낌은 썩 없었고 2007년에 남양주시에 있는 수동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오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예전에 독일에 있었던 그 산책의 느낌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되게 그때 또 설레이더라고요. 이 자연에서 주는 게 사람을 이렇게 설레게 하는구나. 한동안 산책이라는 그림도 그렸고 자연에 이제 뭐 산이 드러나기도 했고 그림에. 그다음에 14년도에 제주도 레지던시를 가면서 1년간 살게 됐는데 거기서 산책과 낚시를 많이 했죠. 정말. 낚시를 하면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 막 바다가 막 나한테 막 확 오는 그 느낌. 산책을 하면서 그 자연 속에서 막 제주도의 그 바람이 세잖아요. 그 바람과 함께 마음을 완전 온통 흔들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참 다시 어린아이가 되는 느낌? 너무 막 모르겠는 거야. 작업이란 게 뭔지. 그러면서 작업을 또 걷는 뭐 산책 그런 걸 많이 했고 수동에 다시 돌아와서 집에서 계속 산책을 하면서 작업들이 나오고 주변에 이제 나무들, 집 주위에 그런 풍경과 그 자연하고 주고받은 그 느낌들이 산책하는 그 느낌들이 그림에 많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얼굴은 제 작업에 거의 처음부터 다 그게 있었거든요. 사실은 얼굴 없으면 제 작업은 시체예요. 그 정도로 얼굴이 있었는데 얼굴은 저에게 감정의 표현이 되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도화지? 얼굴을 통해서 그 느낌을, 감정을 드러내잖아요. 사람을 봐도 얼굴로 보면서 제가 갖는 어떤 감정들을 표현하기에는
얼굴을 통해서 그게 표현이 되는 것 같고, 눈 동공이 커진다든가 커져서 동굴같이 된다든가, 뭐 반대로 뭐 눈이 평평하게 된다든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런 형태들하고 얼굴의 그 요소들과 감정의 색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전의 얼굴, 처음의 얼굴은 무엇이었나, 이미 혼자 그릴 때 자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얼굴을 이미 그리고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근데 그걸 4학년 때 보니까 그게 내 작업이었던 거야. 근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졸업작품을 앞두고 막 해내라고 하잖아요. 4학년 1학기 때 저를 만났는데 사람이 그때도 걷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를 어떤 순간 깨닫고 나는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자체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제가 걷고 있더라고요. 수많은 드로잉을 그때 종이에 하면서 계속 걷고 샤워하고 있고 다 같이 걷고 다 같이 어깨동무하고 막 돌고 있고 막 그런 작업들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나를 씻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다른 누군가를 제가 사랑을 하는데 너무나 애틋한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를 그리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여자와 어떤 남자가 등장하고 아기 남자가 등장하거나 여자는 마음이 크고 남자는 너무 짧고 새카만 남자와 여자 작품을 해서 유화 작업으로 졸업 작품을 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작업실 생활을 1년간 하면서 유화 드로잉을 계속 그림을 계속 그리다가 93년에 제가 9월에 독일로 가요. 표현주의가 되게 그때는 셌었고 너무 영향력이 많았고 그때는 현대 미술이었고 그 당시에 근데 저랑도 너무 맞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이 가더라고요. 책을 보게 되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작가들을 알게 되고 그렇게 가서 좀 더 알고 싶었어요.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나를 낯선 곳에 던지고 싶었고 형상, 얼굴, 사람 그 형상이 계속 나오면서 이어집니다. 네. 제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 인물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 감정의 주인공이죠, 사실은. 근데 꼭 저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저를 제가 이제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그리는 게 가장 저다운 얼굴로 나오는 것 같고 독일에 가서는 거기서도 이제 계속 얼굴을 그리는데 독일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 외국인들과의 부딪힘 그런 게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방인으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낯선 곳이고 나는 변방에 알 수 없는 나라의 외국인이다라는 걸 이제 처음 느낀 거죠. 그전에 약간 유머러스하고 코믹하면서 좀 이렇게 밝은 작업을 했는데 가서 좀 무거워졌어요. 형상이 공격적이게 되더라고. 방어하게 되고 공격하고 항상 날이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생각했더니 너무나 긴장을 했더라고요. 거기 살면서. 그리고 거기서 해내고자 하는 열망이 막 강해지더라고요. 그 당시에 어떤 말까지 들었냐면 어떤 교수님이 당신 너무 보기에 너무 멀쩡한데 왜 이런 그림을 그리냐. 칼도 나타나고 쥐도 나타나고 사람들도 좀 약간 일그러지고 막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구나. 그거를 이렇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내가 느끼는 그 자체 그대로 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감정들을 표출해낸 자화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아니요, 습관 전혀 아니고요. 96, 7년도에 작업실에 실기실에 이제 몇 명이 같이 쓰는데 낮에 혼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이제 낮에 들리셨더라고요. 계속 그 작업을 지우고 그리고 그러고 있을 때였는데 당신 요새 무슨 일이 있냐? 응?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금 머리 터질 것 같다.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갑자기 소리를 빽 지르더니 나도 그래!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고 소리를 넣어서 그 다음에는 그 말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난 이제 조금 20대인데 투정이나 부리고 부끄러웠어요, 그때. 그러면서 선생님이 주변에 그 친구들한테 옆에 있는 애들한테 순이가 뭐 그림 지우려고 그러면 바로 가서 손을 잡으래. 스톱시키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림은 계속 지우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저는 끝날 때까지 그냥 하나 붙들고 막 해대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부터 놔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히면
놔두고 다시 나중에 보거나 아니면 나중에 봐도 이게 더 못하면 끝나는 거야, 사실. 그 그림 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많이 놔두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가는 작업이 너무 많아지고 아직도 독일에서 시작했는데 못한 막 서랍에 종이 작업? 그런 게 좀 막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걸리는 작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에 이렇게 약간 정서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한 번 크게 아파서 폐렴에 걸려서 죽을 뻔 하다가 다시 살아났고 다시 또 입원, 두 번에 또 다시 급하게 입원한 그런 걸 이제 쭉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색감을 제가 특별하게 막 머리에 어떤 색감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거든요. 애초에.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그때 그냥 그대로 가는데 그 예전에는 저 안에 내면에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일지 내가 그걸 감상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그림만 그렸단 말이에요. 그냥 제주도에 갔다 온 후에는 그 풍경이 저를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자연에서 나를 이제 좀 한번 이렇게 막 제가 파도에 휩쓸려서 이렇게 씻겨 나가면서 제주도의 빛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작업에. 그러면서 맑아지고 그때 사람들이 되게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전시. 그게 2014년 담에서 고백이라는 전시를 했었는데요. 다들 좀 놀래했었고 지내다가 또 18년도에 제가 아프면서 그 다음에 살아있다는 거에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참 나태한 삶을 살았다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때. 나는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돼. 매일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는 것과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건 너무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보고 싶은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18년도부터. 내가 그리고 너무 슬퍼 막. 근데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도 내가 너무 이걸 사랑하고 있구나. 이 자체를. 그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 그림을. 제 작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전 작업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작업하는 게 제가 처한 환경이나 그때그때 그 순간들에서 나오는 감정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느꼈는지, 어디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먼저 좀 느끼시면 감상하는데 크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데 한 개 한 개 완성을 끝날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직 할 과정 중에 있는 작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또 빈 벽에 하나씩 걸어놓고 제가 보고 있고 10월 21일 날 서울대 미술관에 이제 그룹전 한국, 프랑스 작가들이 같이 전시하는 그 전시에 참여하게 돼서 어제 이제 그림이 또 운송이 돼서 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전혀. 아주 어렸을 때 벽 위에 붙어 있었던 밀레의 만종이 생각이 나고요. 그게 제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약간 무섭기도 했어요. 서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들판에 서서. 근데 그게 이렇게 잘나고 그러면 그 그림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밀레라는 작가를 몰랐는데 이제 그때 나중에 보니까 밀레였고 만종 작품의 인쇄물이었다는 거 특히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여름방학 때 먼 사촌 고모가 학원을 하시고 계셨어요. 미술학원. 근데 거기를 갔는데 거기 벽에 피카소의 그림이 걸려 있었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런 그림이 있었을까? 그때 너무 놀랐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인상이 남네요. 그리고 이어져서 제가 이제 독일의 유학 시절에 프랑스 파리에 갔을 때 피카소 미술관도 가고 좋은 작업이 너무 많고 피카소 참 좋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멀어졌고 그리고 뭐 고호도 많이 너무나 열렬히 좋아했었고 뜨거운 심장을 너무 사랑했었고 너무나 많은 작가가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지금 엊그제 엄마 집에서 갑자기 영화를 봤는데 호크니? 영화 다큐멘터리 보고 또 호크니 너무 그림 좋고
엄마랑 같이 그림 너무 좋아요 막 그러면서 같이 봤는데 또 독일 가기 전에 뭐 여러 작가들 바셀리츠라든지 요르그 인멘도르프라즈 뭐 아에르 펜크 키펜베르크 시그마 폴케 그리고 특히 또 이탈리아 작가들 트랜스 아방가르드 그 작가들 민모 팔라디노 뭐 산드로 키아 프란치스코 클레멘테 엔조 쿠키 매력이 있고 근데 지금에 와서도 너무 또 많은 좋은 작가들이 많고 아름다운 작업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 젊을 때 보는 거랑 지금에 와서 느끼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지금에 또 좋은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일단은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제 작업에 많이 집중하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행복하게요. 뭐지 조금 이제 전시 중이니까 전시에 신경을 쓰고 뭐 제가 자주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집에서도 계속 전시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시를 잘 하고 또 이제 이어지는 전시 이제 또 서울대미술관 전시도 잘 하고 있는 작업들 계속 보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야죠. 네.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죠. 너무 소소하게 많아요. 살아있다는 거, 숨 쉴 수 있다는 거, 냄새 맡을 수 있다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생활에서 이렇게 감각하고 스스로 느끼고 또 감정을 갖고 또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공기,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사랑하고 좋습니다. 그냥. 그 자체가 그런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치? 그 얘기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나 창피해. 나갔습니다. 네. 이상하게 말했다. 한번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끊고.